지금 이 나라에서 제일 성의 문제가 시기구 문제입니다. 식량 공급 또한 식량공급과 어떻게 해결하냐면 국민을 통해서 국민 활동을 공부할 수 있나요? 그만하지 말고 진정한 국민이 생각하는 진정한 국회란 대국제 폐기입니다. 대국제가 폐기돼야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이 나라에서 개혁을 가능한다는 것은 공부하고 어려워요. 우리들은 개혁을 가능한 사회주의가 성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이 개혁을 가능한 사회주의가 성공한다. 단지 어려운 활동을 정리하는 국민의 영혼이 기억이다. 이 국민의 사건이 정말로 성도의 목숨한테 가장이다. 그게 국민의 영혼이 남침 땅굴 민간대책위원회와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은 2014년 10월 30일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234번지 일대 지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북한의 장거리 남침 땅굴을 찾아 이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지하에서 폭음이 들리고 땅이 흔들린다는 신고를 함에 따라 2014년 4월부터 해당 지역에서의 이종창 신부, 이창근 단장 등을 중심으로 한 다우진 탐사, 3차례 시추로 45구멍 뚫기, 청음,
토모그래피 탐사, 비저항 탐사 등을 거쳐 6개 동공 중 중간 지점을 선정해 절개하는 과정에서 광사동 234번지의 지하 19m에서 지하 22m까지 기울기 45도 각도로 남침 땅굴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땅굴은 우리가 수직으로 파내려갈 때 정수리가 관통돼 남과 북으로 통강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후방을 요린하기 위한 예상 출구를 향해 급경사로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 땅굴은 당초 길이 60cm의 바위 틈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똑바로 해. 마이크 똑바로 해. 안 들려. 안 들려. 그러나 잘 들립니까? 우리는 지하에서 물이 차면 양수기로 뽑아 올리고 다시 물이 차서 역대 최고로 메워놓은 바위들의 접착 부위를 이완시켰으며 강력한 에어 컴프레셔로 5차례나 이 부분을 휘저 공간을 키움으로써 남침 땅굴의 전형적인 모습인 아치형 지붕을 한 땅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이 땅굴은 북쪽으로는 저기 깨트린 원형 그대로 45도 기울기로 5m가량 뻗어 올라가다가 저기 역대 최고로 메운 돌로 막혀 있습니다. 이 땅굴의 남쪽으로는 본래 바위로 된 천장의 테두리와 그 아래를 잡석 등으로 메운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빵 뚫린 공간은 손대지 않고 바위를 수직으로 깨뜨리며 내려가는 동안 저기 미리 위장술로 메운 남쪽의 위장석을 소형 브레이커로 깨서 남쪽으로 1.5m 길이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인민군은 일반적으로 남침 땅굴의 본 갱도를 지하 수십 미터에 있는 바위를 수평에 가깝게 굴착하되 물이 북쪽으로 흐르도록 남을 향해 약간 높게 설계합니다. 국군이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발견한 4개의 남침 땅굴이 이를 입증합니다. 그러나 적은 출구 예상 지점 부근에서는 경사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기술을 수출한 군사용 땅굴이 입구와 출구 부근에서 45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스웨덴의 린트너 기자가 미얀마의 군사 교본을 인용해서 2009년 6월 특종으로 보도함으로써 이 점은 세상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 수직으로 지하 10m까지 대형 포클레인에 단 브레이커로 바위를 깨고 내려간 후 우물공법으로 전환해 3사람이 교대하면서 지하 27m까지 소형 브레이커로 바위를 뚫고 내려가는 천신만고 끝에 본갱도의 천장을 뚫었습니다. 그러나 지하 19m의 북쪽 암벽에 난 틈이 점점 커지면서 지름 10cm 내지 20cm의 돌멩이들이 굴러떨어져 작업 요원들이 부상함에 따라 더 이상의 본 갱도를 깨뜨리는 것을 보류한 채 눈물을 머금고 흙을 되메워 지하 19m의 경사진 동공을 확보하는 것으로 작전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개하는 기울기 45도의 공간을 남침 땅굴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곳 지하는 변성암 지대이므로 자연 동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광업진흥공사와 광업 등록소에 확인한 결과 조선시대 이후 이곳에 광구권을 신청해 땅을 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민군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굴착한 지하 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서울대학교 출신 윤정렬 박사 지구물리학 전공입니다. 박사팀이 이 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해 2014년
5월 7일에 보고한 양주시 광사동 지역 전기 비저항 탐사 보고서가 축선 40 내지 50m 구간 15 내지 25m 심도에서 405HM에서 M 내외 고비저항 이상대가 쌍극자 배열법이나 슐럼버저 배열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본 갱도는 이 보고서의 오차 범위 내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셋째,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병훈 목사, 장대영 전도사 팀이 2014년 10월 6일 독일의 저명한 지질 탐사 기계인 ESP 5000으로 이 지역의 지질을 탐사한 결과 접착 성분인 산화 알루미늄과 산화 실리콘 및 화약 성분인 망간과 규소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민군들이 우리 국민의 남침 땅굴 확인 작업을 방해하고 증거를 감추기 위한 역대책의 일환으로 발파한 흔적이 남은 검거나 짙은 갈색으로 변색한 돌, 산화 실리콘 성분이 섞인 진흙 등이 화약 냄새가 밴 돌 등을 우리는 다수 확보했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논거가 중요하니까요. 넷째, 우리가 남침 땅굴 확인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시추한 구멍으로 특수 제작한 청기를 매달고 지하의 진동과 소음을 탐지한 결과 지하의 갱도 부근에서 여러 차례 불착음, 전기 유도음 등을 포착했음은 물론 2014년 5월 2일 오후 4시경에는 지하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식량 사정이 어렵습니다, 식료품 공급과 이런 등등의 북한 방송 여자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중앙방송 여자 아나운서가 아니라 갱도의 인민군들을 독려하기 위한 지하방송 요원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 목소리가 전형적인 평안남도 사투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사 현장에서 남쪽으로 20m 떨어진 현대 그린마트 저쪽입니다. 부사장이 지하에서 폭음과 진동을 여러 차례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남대위와 남굴사의 남침 땅굴 확인 요원들도 공사 중에 인민군이 역대책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지하에서 곳곳을 폭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남침 땅굴을 확인하기 위해 바위를 절개하거나 불착하면 적이 지하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대적인 역대책을 강구하는 공식의 반복 현상입니다. 남대위와 남굴사가 7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발굴한 이 남침 땅굴은 연천군 신사면 송천동에 있는 군사 분계선에서 즉 최단 거리로 5 남쪽에 서울의 접경 지점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까지 최단 거리로 12km, 청와대까지 25km에 도사리고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이 명백하게 위협받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1991년부터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백항면 구미리, 화성시 매송면, 파주시 탄현면 문일이, 기독교 상조공원,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김포시 하성면 후성리, 남양주시 하도 묵현리 등에서 25년 가까이 남침 땅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는 민관군이 남침 땅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많은 남침 땅굴을 확인하기 위해 합심 협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남침 땅굴 민간대책위원회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공동대변인 이태호. 자, 우리 이태호 기자님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자입니다. 왜 최고의 기자느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기자들이 안 하는 남침 땅굴의 취재를 2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남침 땅굴에 대한 이 백서와 같은 이 유인물 여러분 꼭 가지고 가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강독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자단이 오늘 KBS를 찍고 가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기자단이 인터넷 기자단까지 밑에 이제 22m 이제 굴 밑에서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을 보고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단이 이제 그 현장으로 내려가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여기 텔레비에 밑에서 우리 현장 본부장이신 우리 김성식 본부장님이 브리핑을 하면서 거기서 영상을 전파를 하면 여기서 영상이 뜹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고 기자단만 현장 밑으로 내려가셔서 취재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내려가 있어 지금. 올라오니 먼저 들어가. 두 번째, 세 번째. 자 2번 조심. 예, 찍었어요. 이거 전기 오는데 형님 전기 온다고. 전기 오면 안 되잖아. 여기 조심 타세요. 밟았어. 그대로 내려가. 아니, 안 들으셔도 돼요. 내려가요. 조심하세요. 좀만 스톱. 내리실 겁니다. 안 내리시면 찍을 수 있겠어요. 설명해. 여기 저쪽에 점토 색깔이 크로스로만 빛이 나는 것이 점토고요. 요게 편성입니다. 요 골드 그렇게 있는 게. 그리고 저들이 이제 어떻게 썼냐면 요 밑에 라인 이렇게 있죠? 투어나 편성이 있죠? 요 사이를 이 편석이 틀 역할을 해가지고 쇼트를 칠 때, 그러니까 공구리 칠 때 우리가 거푸집 짜듯이 이게 360도 돌아가 있습니다. 360도 돌아가 있어요. 그 뒤에도 그렇고, 요거는 발파석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발파석으로 편석을 쌓은 거예요. 요거는. 자연스럽게 발파석으로 쫙 깔렸어요. 요거는 그리고 이 북쪽은 저희가 손을 댄 게 아니고 워낙 급하게 쇼트를 치다 보니까 약해져가지고 지하수 낙수위 해가지고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저희 작업자들한테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 북쪽은 저희가 손댄 적이 없습니다. 단지 수직갱도만 지금 파고 내려왔죠. 예. 그리고 요 뒤쪽에 남쪽도 여기 점포 주변이 있죠. 요 밑부분이 점포가 있어요. 점포고 저기 성분하고 편석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마사 지역은 물 배수가 잘 되다 보니까 저들이 이제 정리한 거죠. 마사 지역에 배수 잘 되니까 방수 작업 점토 요거는 그 용도로 쓴 겁니다. 점토가.
그 사이사이에 편석이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지고 편석 사이에 점토가 들어가요. 이것이 편석 쌀 때 이 점토가 시멘 역할을 해주고 벽돌 쌀 때 세멘 역할을 해주고 달라붙어 갖고 견고하게 되고 방수도 되고 이 결속도 되고. 저희는 저 위험해서 이 북쪽은 현재 작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들어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꾸 떨어지면서 낙석이 되고 이거에 저희 작업자들이 다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깊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힘도 들고 민간 기술의 한계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저기 턱이 좋습니다. 저쪽에도 그거는 얼마 안 있으면 떨어집니다. 자연적으로 부서집니다. 얘를 안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틈 사이에 물 흐르는 그 사이에 작은 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저 거기서부터 떨어져가지고 물에 스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 10m, 5m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20m 속에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이쪽이요. 그렇게 저기 됐고요. 저쪽 위에서부터 저기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저들이 요 바로 옆에 강북 지역의 최대의 탄약고가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합동. 그렇기 때문에 거기 타켓을 해가지고 출구로 이쪽을 나오려고 그러지 않았나. 하지만 저희가 지출을 하고 함으로 해서 발각됐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대매우기를 하고 철수를 한 거고 저희는 작업을 하면서 여기를 찾아낸 거예요. 어쩌다 하나 나올까 할 수 있는 지층인데 편석, 또 마사토, 편석, 마사토, 편석, 마사토, 편석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중복적으로 뭐 2, 3m 사이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자연적으로 한다면 연결이 될 텐데 끊어졌다가 연결된다. 그리고 그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끈을 한번 펴드릴게요. 이렇게 약합니다. 이 정도로 여기가 약해요. 흙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다져진 흙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매운 줄 흙이라는 거예요. 너무 매운 흔적이 있고 시간이 저들이 이제 우리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은 저들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급하게 하루 18시간, 20시간 작업을 하고 나갔어요. 급하게 매운 거예요. 저희는 왜 그러냐면 작업을 하면서도 저희 작업 소리가 들리는지 저희 작업 소리와 어떻게 틀리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작업 소리와 저들의 작업 소리를 이렇게 계속 청음을 해보고 작업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도 거의 저 부분도 거의 뭐 통신대가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거예요. 밑에 편석 때문에 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편석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CO2 쳤을 때 자연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편석을 깔지 않고는 절대 이 대미흡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건설 그 전문가들한테 CO2 치기 대미흡기라는 그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자문교에서 얻어내 결론을 그냥 반들도 우리 기술자들도 편석이라든가 이런 어떤 틀이 없으면 수업을 칠 수가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금방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 자연석, 위쪽에 자연석은 이걸 쳐도 간단합니다. 어깨를 쳐도. 하지만 뭐 비비우기하고 힘을 먹은 흙은 어디서 있으면 그냥 툭 치면은 툭 떨어집니다. 이제 기자분 저기 내려오시고 해가지고 이거 한번 찔러보고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고 여기 연장을 놔둔 거예요.
근데 이제 카메라 들고 오셨으니까 저기 못하니까 대신 제가 해드리고 이제 올라가면 돼요. 예. 올려주세요. 어우, 똑바로. 밑에 김쌤 좀 주고. 자, 잠시만. 보고와 달라는 게 아니라 경제 알아야 돼. 아까 그 자료 아까 드리죠. 군에서 지금 그 정참부 말씀하셨죠. 합참 정참부 말씀이시죠. 그렇죠. 합참 합참 정부. 정참부가 지금 현재 옛날에는 그 과가 그 부가 있다가 지금 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과들은 보통 보면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 구리 지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이쪽 말고 연천 위쪽부터 해서 작업을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 번 했죠. 예. 여러 번 해서 못 찾죠. 못 찾- 시추만 갖고는 절대 못 찾습니다. 네, 시추가지고 못 찾았는데 예. 이제 그러면은 지금 쉽게 말해서 관인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네? 관 있잖아요. 네네. 공무원들은 사실 이제 그렇죠, 똑같이 그렇죠. 네. 아니죠. 민군 아니죠. 관이 왜 필요하냐면 땅에 대한 토지 사용이나 모든 행정적인 것을 관이 해줘야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네.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관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군에서 하면 관은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런 말씀인데 네, 맞습니다. 민군 합동 예, 예.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배수 환기 문제는 한 개였을 때는 곤란하겠지만 배수 환기 문제가 아닌 뭡니까 여러 개를 뚫어놓으면 서로 배수와 환기와 버럭 처리가 용이합니다. 네, 네. 그리고 공기 활용수도 높고 우리가 대저 탄광이나 뭐 강원도에 있는 탄광들을 가보면 그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또 지하 수키로 들어가서도 배수 환기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깊이 탄광도 파서 바깥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버럭 처리를 하는데 탐 처리를 하는데 네. 하물며 100km도 안 되는 곳에 그 버럭 처리를 못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네. 2, 3, 4 땅굴에도 버럭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군에서 블랙버드라는 정찰기로 가지고 버럭이 있느냐 또 인공위성으로 버럭 처리가 어디 있느냐 그걸 보고 갱도의 시작점을 판단을 하는데 네. 2, 3, 4 땅굴을 찾았어도 북한 지역에 버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국방 대변하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정찰기라든가 텔레비 화면 나오나 봐. 영상 검출이나 보세요. 영상 검출. 햇빛이 밝아가지고 희미하게 나오니 지금 이게 밑에 지금 햇빛이 너무 밝아서 밑에 흐릿하게 지금 잡히네 이게. 자, 지금 이 지금 햇빛이 지금 이게 위쪽에 북쪽에 나와 있는 지금 굴 모양입니다. 여기 지금 북쪽에 나와 있는 굴.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이 이제 그 밑에 그 접착 성분이에요. 요런 것이. 신입물질가. 아까 우리 장대영 전도사가 나루 연구소나 경기진흥연구소에 분석해 봤을 때 접착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돌과 돌 사이에 지금 그렇게 밑에 가면 한 5cm 내지 10cm 꽉꽉 차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그 세면을 위에 놓고 또 벽돌이 올라가는 것처럼 얘들도 땅굴 안에 그 대메우기 할 때는 이런 접착 성분이 없이는 절대로 그 공간을 메울 수가 없고, 그 공간에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재료 중에 하나가 돌입니다. 그 돌이 우리 그 밑에 전시되어 있는 편석이라고 그래요. 편석. 그런데 그 편석은 이 지역의 마삼하고 재질이 뭐 육안으로 비슷하지만 마삼은 뿌레가루 팍팍 치면 깨서 모래가 되어버려요. 모래가. 그런데 모래가 아닌 강한 편석들이 이 땅굴 안에 지금 대메우기에 이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KBS가 그래도 와서 찍어 갔는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물 문제나 접착제 문제가 뭐 화학 성분, 접착 성분이 공식 연구소에서 결과도 나오고 국방부가 지금까지 니들 뻥 뚫린 걸 찾아와라. 근데 요번에 지금 남쪽 방향에서 북쪽으로 보면 약 45도 기울기입니다. 이 45도 기울기는 어떤 현상이냐면 2009년에 버틀 린트너 스웨덴이라면 북한이 가장 땅굴 파는 기계를 많이 사간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그 스웨덴의 버틸 린트너 기자가 자국에서 북한의 TV앱이 300대 들어간 특종 뉴스를 내보냈어요. 거기 보면 북한이 미얀마, 예전에 버마죠. 그 버마 아웅상테르 사건. 거기에 땅굴 기술을 수출해가지고 심도 150m 깊은 땅굴을 팔 때에 얘들이 위로 올라올 때는 반드시 45도 각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우리 주장이 아니고 스웨덴 포트 린트너 기자가 북한의 땅굴 기술이 미얀마 군사 교분에 있는 것을 특종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m 지하에 내려가면 본경도는 30m 있어요. 그리고 22m에서 지금 45도 각도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전형적인 출구형 땅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저기 교회 쪽이나 천주교 쪽, 저 어느 쪽에 이제 쭉 45도 올라오면 저 주변 어디에 출구형 땅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그거예요. 그 땅굴을 봤으면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45도 각도를 유지하고 올라오는데 지금 22m 내려가면 45도 각도로 지금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뭐 여러 인터넷 기사가 뜨고 뭐 KBS도 찍어왔는데 어떻게 내보낼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군 TF가 반드시 구성이 되어져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지역의 양주 시민들이 저는 박근혜 정부에게 땅굴 진실 규명하라고 저 양주 시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주 시민들이 땅굴 진실 규명하라고 서명서 받아가지고 청와대 탄원해야 돼요. 김관진, 한민구 이런 분들이 현장도 안 와보고 땅굴 아니다고 선언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현장을 우리는 최대한대로 정말로 이거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내려가서 보실 분도 있고, 오늘 만약에 일정상 다 못하면 내일 또 저희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밑에 22m 밑에 내려가서 땅굴 구멍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하 22m를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도
좀 상당한 그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기자단들이 뭐 오늘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1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이 기자단들이 끝나면 저 밑에서 좀 내가 꼭 오늘 그 밑에 꼭 보고 싶다, 그런 분들 선별해서 내려가서 보고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영상을 뭐 희미하게 봐도 내가 직접 땅굴 밑에 들어가서 그 현상을 봐야만이 또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요 기자단이 이제 얼마 몇 명이 안 남았으니까 질서를 지켜서 저 밑에 내려올 때는 한꺼번에 한 밀려오면 공간이 좁으니까 또 다칠 위험도 있으니까 질서 정연하게 내려오시면 저희들이 상황을 맞춰서 밑에 내려가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김안젤라이고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양주 땅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분들이 이 나라를 일으키신 주역들 아니신가요? 근데 젊은 분들은 없네요. 그중에서 제가 좀 젊은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부디 이 땅굴을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이 땅굴 사건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동안 너무 평화롭게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나라 안보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각성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지극한 긍지를 갖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땅굴 사건은 놀라운 쇼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사건이 더 한층 발견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온 국민들이 땅굴에 대한 경각심을 더 한층 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부디 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또 정부와 대통령님까지도 이 땅굴에 대해서 좀 지극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